안녕하세요. 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지금 막 등판을 마쳤습니다. 비록 올 시즌 최다인 10개의 안타를 맞긴 했지만 6이닝을 볼넷 없이 삼진 3개, 2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이대로 경기가 끝나면 시즌 7승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애틀란타 맥스 프리드 선수와 함께 내셔널리그 다승 공동 선두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 이 류현진 선수가 오늘 2실점에도 불구하고 시즌 평균 자책점이 1.52에서 1.65로 올랐는데요. 하지만 현재 메이저리그 규정 투수 중에 유일한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역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오늘 경기 전까지 31이닝 연속 무실점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외에 실점이 나오면서 정확히 32와 3분의 2이닝 무실점으로 중단이 됐는데요. 이 박찬호 선수의 33이닝 연속 무실점에 아웃카운트 하나 모자란 기록을 만들게 됐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오늘 경기 전까지 득점권에서 올 시즌 23타수 무피안타였어요. 오늘은 무려 10개 안타를 맞긴 했지만 득점권에서는 역시 14타수 2피안타로 봉쇄를 확실하게 해주면서 시즌 득점권 피안타율이 여전히 37타수 2피안타 오픈 사리로 대단히 좋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월간 평균 자책점은 0.28에서 0.71로 올랐는데요. 오늘 5월의 투수상을 경쟁하고 있는 애틀란타의 소로카 선수가 6이닝 1자책을 기록했습니다. 5월 평균 자책점이 0.79, 류현진 선수가 0.71,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게 됐고요. 소로카의 시즌 평균 자책점은 1.01에서 1.07로 오르게 됐지만 아직까지는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유일의 규정 이닝 1점대 평균 자책 투수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오늘 등판을 좀 쪼개서 살펴보면요. 1회 같은 경우는 공 7개를 던졌는데 7개가 모두 스트라이크였죠. 첫 타자를 초구 아웃으로 잡아내고 두 타자 연속 3구 삼진을 만들어냈는데 이 레이놀즈와 마르테가 류현진 선수가 3구째 던진 크게 빠진 공에 방망이를 모두 내면서 헛스윙 삼진을 당하게 됩니다. 레이놀즈 같은 경우는 하이 패스트볼, 또 마르테는 바깥쪽으로 크게 빠진 체인지업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어요. 좋은 점은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가 투나싱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피칭을 그동안 계속 해오다 보니까 타자들이 이제 3구째 유리한 상황에서도 또 공격적으로 들어오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이 어이없는 공에 방망이를 내는 장면이 이번에도 연출이 됐는데 안 좋은 점이 뭐였냐면 그 두 개의 공이 평소에 류현진 선수가 빼는 공에 비해서 너무 크게 빠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제구가 좋지 않다는 뭔가 신호가 되는 그런 공 두 개였습니다. 2회가 참 아쉬웠죠. 이 조시벨 아무래도 지난 경기에서 홈런을 맞다 보니까 좀 의식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2루타를 허용을 했고 그 다음에 포수 마틴 선수가 3루로 무리하게 송구를 던진 게 이게 뒤로 빠지면서 결국 벨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그 다음에 서벨리 선수가 정말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승부를 펼쳐갑니다. 5구 안타를 맞게 되는데 류현진 선수가 커터, 체인지업, 패스트볼, 커터를 정말 내 모서리에 하나하나씩 꼽아 넣은 다음에 바깥쪽에 커터를 다시 한번 낮게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 공을 서벨리가 받아치면서 결국 적시타가 되고 이 득점권에서의 무피안타가 중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아무래도 서벨리가 이렇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 류현진 선수에게는 멘탈을 흔들리게 할 만한 타격을 선보였기 때문에 다음 타자인 터커 선수에게 커터 실투가 들어가면서 결국 이후에 2실점이 기록이 되고 마는데요. 이때 마틴 선수의 실책이 있음에도 왜 2자책이 기록됐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틴 선수가 3루로 공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야수 선택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송구가 뒤로 빠진 부분에 대해만 실책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자책점과 자책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책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마틴의 송구가 뒤로 빠지지 않았다면 무사 1, 3루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류현진 선수가 2개의 안타를 맞았기 때문에 실책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그 2명은 모두 홈을 밟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책점으로 기록이 된 거죠. 3회 상황에서도 류현진 선수는 마르테와 조시벨에게 연속 안타를 맞게 됩니다. 특히 조시벨 같은 경우는 바깥쪽 정말 잘 들어간 낮게 들어간 이 체인지업에 좋은 타격을 하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안타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곧바로 멜키 카브레라를 초구 병살타 유도에 성공하면서 류현진 선수가 위기에 탈출하게 되고요.
4회 초에 명장면이 있었죠. 2사 1루에서 류현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서 머스그로브 선수와 7구 승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적시 2루타를 날립니다. 홈런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말 잘 맞은 타구였는데 103마일의 타구 속도가 나왔고요. 이 비거리 117m가 류현진 선수가 2015년 이후에 기록한 본인의 안타 중에서 가장 긴 비거리의 안타였어요. 조금만 더 뻗었다면은 담장을 넘을 만한 그런 공이었는데 이게 다른 구장 같으면은 117m면은 홈런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이 데뷔 첫 홈런의 그 신고는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습니다. 4회 말에 류현진 선수가 또 한 번 위기를 맞죠. 9구 내안타 허용한 이후에 디아즈 선수에게 2루타를 맞게 되죠. 이 버듀고의 글러브 속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게 되면서 무사 2, 3루의 위기에 실점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여기서 버두고와 벨린저가 강력한 선보이면서 3루 주자의 홈 리터치를 맞게 됩니다. 결국 류현진 선수가 무사 2, 3루에서 실점하지 않게 되죠. 5회도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무사 1, 2루에서 류현진 선수가 출발을 했는데 하지만 병살타를 조시베를 상대로 뽑아내게 되죠. 볼카운트 3볼 1스트라이크에서 커터를 몸쪽으로 확실하게 집어넣어주면서 오늘 쩔쩔맸던 조시벨과의 승부를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6회 류현진 선수가 올라와서 또 선두타자 2루타를 허용하고 2사 후에 적시타를 허용하는 듯 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벨린저 선수의 슈퍼캐치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류현진 선수는 마틴의 송구 실책이 있긴 했지만 이 수비진의 도움을 많이 받은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고 다저스의 수비진 특히 외야 수비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증명한 그런 오늘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현진 선수 오늘 경기가 어려울 수 있었던 게 원래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 현지 시간으로 밤 7시에 시작했어야 될 경기가 우천으로 인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지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오늘 경기에 좀 재구 불안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그런 경기 치고는 류현진 선수도 위기 상황을 계속 극복을 해줬고 또 다저스 선수들의 수비가 도움이 되면서 피해가 적었던 그런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가 비가 왔을 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참 메이저리그 정말 대단하죠.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타이트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동 거리도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취소했을 때 추가 편성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다리거나 혹은 취소가 될 경우에는 다음날 더블헤더 편성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번 시리즈처럼 다저스가 피츠버그를 다시 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를 강행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역대 메이저리그 정말 대단한 이런 딜레이, 지연 사례들을 보게 된다면 1990년에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텍사스 레인저스 간의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낮 1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이게 비로 인해서 무려 7시간 반을 기다려 밤 9시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93년에 샌디에고 피츠버그 경기는 샌디에고와 필라델피아의 경기는 더블헤더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차전이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면서 더블헤더 2차전을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새벽 1시 23분에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기가 새벽 4시 40분에 끝나게 되죠. 1984년에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미러키 브루어스의 경기는 정말 엄청난 연장전이었는데요. 17회가 끝나고 나서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일시정지, 서스펜디드가 되고요. 바로 다음날 속개가 되죠. 결국 21회 초에 미러키가 3득점을 내면서 여기서 경기가 끝나나 했는데 화이트삭스가 또 21회 말에 3득점을 내고요. 결국 이 경기는 25회 말에 해롤드 베이스의 끝내기 홈런에 의해서 25이닝 만에 끝내게 되는데요. 7대6으로 화이트삭스가 승리를 하고 화이트삭스의 포수인 칼튼 피스크는 이 25회를 모두 담당을 합니다. 이 경기가 8시간 6분 만에 끝나게 되죠. 참 대단하죠? 자,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는 평균 자책점도 높아졌고 또 무실점 행진도 중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피츠버그 원정 경기인데다가 또 우천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더 사실은 흔들릴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본인이 위기 상황에서 계속 탈출하는 모습이 있었고 여기에 수비 도움까지
받게 되면서 이대로 경기가 끝나게 되면 시즌 7승에 성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큰 위기를 잘 넘겼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경기도 제가 류현진 선수 끝나고 나서 리뷰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